라운드 2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 양반, 이 테마들은 어떻소? 왕이 될 상이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때요, 의원님?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겠군요. 세조가 그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관상쟁이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화제의 그 대선 후보들을 두고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측해보는 기사들도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원님들에게 이 테마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왕이 될 상입니까? 라고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 테마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그 점검할 내용은요. 디지털 화폐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죠. 두 가지 디지털 그 화폐, 내용을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와 메타버스. 먼저 이 디지털 화폐를 좀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왜 그럼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야 되느냐? 사실 G2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중국의 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왜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냐? 바로 일단은 그 미래 통화의 패권을 결국은 차지하겠다. 그것이 중국의 야심입니다. 사실 통용구 화폐 중에서 중국 화폐, 인민폐는 결국 보게 되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거의 한 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와는 통용이 한 38%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 달러화와 그 위안화의 그런 그 차이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 통화하기 위해서 시장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지금 추진하는 것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그 화폐,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의 그 디지털화 그 자체를 보면은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제닛 앨런 그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그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그 G2가 결국은 디지털 화폐 경기에 뛰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봐도 유럽이나 아시아권이나 제반 그 보면은 그 글로벌적인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 결국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련 종목들을 지금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요. 그와 아울러서 좀 볼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하고 좀 생각해 본다면 암호화 화폐가 오늘 보면 비트코인 보니까 아까 6,500만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역시 암호화폐고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결국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나 같은 기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일단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봤을 때 특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데 대해 가지고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본다면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좀 공개 추천한 종목이죠. 우리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업비트의 그 두나무 지분을 또 8.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종목들은 또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의 흐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보면은 좀 재미있는 그 실제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 결국은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좀 체크를 그냥 하겠습니다. 요즘 참 이 대세죠, 메타버스는 메타가 이제 가상이고요. 그리고 유니버스의 그 약자 합성어가 보이는 메타버스가 되는데 결국 뭐냐면 가상의 그 세계. 결국은 미국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아주 그냥 유초등 어린이들이 보면은
상당히 보면 가상 세계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면은 이 활동하는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흐름들에서 보면은 그 유래돼 가지고 그런 그 메타버스가 이제 그 탄이 되는데요. 상당히 보면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국내 시장에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은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소개하면 좀 그건 또 많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좀 상당히 그런 자체가 앞으로 좀 그 나오지 생각되고요. 메타버스 관련한 그 시장이 그 수백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가야 되고요. 또 관련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날짜가 보니까 상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상장. 그 관련해가 보면은 26일입니까? 26일 날 그 상장에서 보면은 24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일단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이 뭐 상장이 되는데 그거 보면은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그 전후에서도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그 내용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또 이 방송을 마치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의 네. 경쟁률이 1,700대 1 네, 가량으로 그 정도로 상당히, 예. 네, 수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전문가 양반 이 테마들은 어떻소? 왕이 될 상인가 얘기하시는 부분 디지털 화폐와 메타버스는 왕이 될 상이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뜨거운 위원님께서는 좀 보시는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편이고요. 어떻습니까? 왕이 될 상이요에 대한 답변은 정재우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화폐는 결국 시대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를 통해서 자국의 위안화를 보다 더 많이 통용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었고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위안화의 패권 도전에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과 해왔었던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달러화도 과거에 리브라하고 1대1로 교환화폐 형식으로 해서 전자화폐를 시도를 하려 했었습니다만 실패를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디지털 달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가 발족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영향력도 상당할 겁니다. 이미 그림자 금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하 세계에 묻혀 있는 돈들도 다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요. 또 화폐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 시장에서는요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도 동전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어느 국가를 가도 대부분 화폐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신용카드 하나로만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입니다. 즉 그만큼 유통되는 화폐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 돈을 싸질모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주머니에 누구나 동전 지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누구나 핸드폰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닌단 말이죠. 디지털 화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폐의 발행량뿐만 아니라 유통량을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 시장은 발맞춤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분명 또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거든요. 또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자사의 차를 결제를 받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코인, 가상화폐 이런 화폐들은요 사실상 그 가치가 규정되어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화폐의 변화가 빠르단 말이죠. 이를테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예요? 5,900원이요. 결제를 딱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로그인하고선 딱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결제하는 순간 화폐 가치가 변동을 줬다. 혹은 내가 결제를 하고 났는데 가치가 확 하고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횟집에서 광어를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다금바리를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의 가격이 시가로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즉 화폐 가치의 변화가 이렇게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좀 다르게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또 법정화폐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화폐들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인 통용 거래를 하기에는 아직 좀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혜나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에 따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의 발전성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계지어보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과연 그것이 적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테마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테마는 어디까지나 테마일 뿐 그래서 시장 수급도 중요하고 그 테마가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큼의 많은 미래 가치를 끌어왔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테마로 수급이 달라붙어서 시세가 날 때는 분명 그것을 추적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오랫동안 장기간 너무나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도 크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좀 적절한 비중으로 항상 적정 가격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메타버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면 제페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특히 지금 40대, 50대 대신 우리 린저 씨들. 우리는 이미 과거 10년, 15년, 20년 전에 게임 안에서 가상 결혼식을 했었고요. 게임 안에서 가상의 모임을 했었고요. 그런 온라인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소사이어티 활동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로 좀 더 가까이, 보다 더 오픈된 환경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변천을 해온 거죠. 근데 분명 이 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를테면 나 오늘 가상세계에서 연예인하고 이야기를 했어. 가상세계에서 무슨 명품 가방을 샀어. 가상세계에서 뭘 했어. 하지만 현실 세계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들의 괴리가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역시나 이 테마도 분명 당분간은 흐름을 주게 될 것이고 간헐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될 테니까 적정 구간에서 잘 대응하시면서 또 우리 급등강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니까 그런 종목군들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너무 길고 큰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그때그때 짧고 강력한 것들에 대한 선택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양반 이 테마들은 어떻소 왕의 대상인가라고 관상 영화에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왜 거기서 관상쟁이가 왕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의 대상이라니 왕이 되기 전에 말했어야지 라면서 관상쟁이의 아들의 목을 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르기 전에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망주 클래스 들어가겠습니다.